안녕하세요. 황장소의 뉴스 브리핑 배승희 변호사의 이슈 지적질입니다. 지금 강진에 가는 KTX에 탔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의문점은 좀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큰 길을 따라서 지성마을 표석을 보고 마을 길에 따라 들어와서 지금은 마을회관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사건이 일어난 곳 바로 밑에 있는 마을회관인데요. 이 마을회관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사건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안 좋았다면서요? 걸음 못 걸었다게? 걸음도 못 걸어. 누워서 살았지. 그건 애롭게 살고. 그럼 엄마는? 엄마도 이제 못 본 게 너무 일에 하나도 일하고 애롭게 살았지. 애롭게 컸어. 여기는 외지 사람은 모르는 곳이잖아요. 애로서 이제 살아놓게 일이 안 돼. 바로 여기가 지성마을에서 매봉산,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견된 곳으로 올라가는 산길입니다. 피해자의 몸무게는 70kg라고 합니다. 과연 이 피해자를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이렇게 깊고 굉장히 험한 산에 혼자서 옮겼을까? 이곳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묻혀있는 산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산소는 다른 곳에서 옮겨져서 피해자만 아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부모, 산소가 있는 그곳에 숨겼을까요? 네, 저는 강진경찰서에 왔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는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인터뷰를 할 만한 경찰은 없었습니다. 촬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미스테리한 이야기는 소장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앞에 효녀 소녀 가장은 이제 떼겠습니다. 네, 이제 떼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장사가 좀 되시나? 예. 이제 이미지 관리를 좀 예. 하려고요. 네. 그 앞에 영상에서 네. 보셨다시피 네. 지난 주말에 강진에 내려갔다 오셨죠? 네, 갔다 예. 왔습니다. 예, 일단 가보니까 좀 어때요? 일단 강진 가는 길이 꽤나 멀더라고요. 일단 목포에 가서 또 목포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니까 이제 강진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읍내가 나오고 거기서부터도 한 30분 더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마을 입구에서 마을 회관까지 들어가는 길도 꽤 먼데 지금 농번기 시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회관에 갔더니 몇 분 안 계셨는데 또 운 좋게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당 주민들은 아까 영상에서 네. 보듯이 거기 이제 지금 범인으로 추정되는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마침 또 저희가 갔을 때 그 피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피의자의 아버지, 예. 아버지, 어머니, 옆집에 살던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신 그분, 인터뷰 하신 분이 그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의자의 아버지가 이 소아마비에
걸리셔가지고 예. 다리를 다 못 썼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피의자. 피의자의 네, 아버지가. 예, 예. 살인한 그분 아버지가 그 다리가 굉장히 아프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 뭐 막내 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다. 예. 그래서 애랍게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렵게 처음에는 살았다. 외롭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 외롭게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애롭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네 외롭게 살았다고요? 애롭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아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현지에서도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그 말이 그게 아니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좀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투리.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현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네. 지금 석연찮게 종결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유류품 수사도 중단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죽은 네. 그 자살한 김씨입니까? 피의자요? 예, 피의자. 네.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고 끝내는데요. 네. 그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제 피의자가 죽었으니까 네, 끝내는데 끝나죠. 네. 만약에 살인범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끝냈을 때 살인범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죽은 자살한 그 김 씨가 네. 그 A 양을 죽였다라는 집에서 네. 직접적으로 김 씨가 A 양한테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네.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있지만은 확정적인 증거로 이 사람이 지금 A 양과 김 씨가 네. 그날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게 해서 만났어. 네. 공장으로 데려갔다가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차량만 이렇게 있고 그 이 A 양의 전화는 끊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서는 이제 찾아서 A가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김 씨한테 갔는가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찾아가니까 김 씨가 도주했다가 네. 그 다음날 오후에 이 자살한 시체로 네. 발견되고 자살 추정으로 그리고 이제 한참 며칠 더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산 꼭대기 가까운 데서 네. 이제 그 A 양이 시신이 발견되고 그 뒤에 이제 A 양 핸드폰이 발견되고 뭐 이렇게 네, 돼서 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 양 시신에 뭐 머리를 잘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이 발견되고 한 게 단데 지금 A 양의 유류품 중에는 립그로스만 발견되고 다른 A 양의 유류품이 지금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김 씨가 A 양을 살해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서둘러서 종결을 짓는 모양새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경찰에서 발표한 그 중간 수사 결과 네. 그거는 사실상 수사 종결이었죠. 수사 네. 종결 기자회견이나 네. 뭐 마찬가지라고 네. 봤는데 의문점은 많죠. 실제적으로 따님 있으시죠? 예. 그 따님분이 아빠 친구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거의 없죠. 도시나 이런 네. 지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요즘 시대에 네. 오해를 받게 되죠.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의자가 과연 왜 그 여고생, 특히 자기 친구 딸이라고 하는데 그 여고생한테 연락을 했을까?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 이거 자체가 좀 일단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네. 과연 아르바이트 음. 자리만 갖고 했을까? 네. 아니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이죠. 의문이죠. 네. 예. 근데 뭐 피의자라고 추정되는 자가 뭐 사실 죽었으니까 뭐 수사도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예. 그렇고 또 이제 이 시신 장소,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이 피의자가요. 피의자 부모 묘소가 원래부터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그리고 이 피의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굉장히 일찍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때 이미 강진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중학교 정도 때 강진에 가서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개장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의자의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이 야산에 묻힌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혀 있었대요. 그거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피의자가 여기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이 산을 잘 알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 피의자만 아는 장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이게 제가 이런 류의 그 영화나 드라마를,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좀 봤는데요. 네. 옛날에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살인인데 요즘에 유럽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네. 깊은 시골 산골에서 벌어지는 이 어린 여자애들을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많아요. 네. 스페인 영화 중에 인비저블, 음. 인비저블 가디안이라는 영화도 있고 네. 마을에서 계속 여고생들쯤 되는 애들이 죽어나가요. 그 종교적인 어떤 뭐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가 안 그러면 네. 그 무슨 숲속에 무슨 전설과 관계돼 있는가 하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 영화인데요. 그다음에 프랑스 이 불드라 해야지. 네. 미드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고 프랑스에서 만든 불드 중에는 네. 숲속에서라는 건데 시골 마을에서 여고생들이 3명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마을에 보면 아버지와 엄마와의 친구가 남자가 그 여고생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그러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도 또 있어요. 숲속에서. 그래서 외국에도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많더라고요. 우연이겠죠, 그게. 네. 지금 예. 한국에서도 요 비슷한 사례가 울산에도 유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청주에서 또 여고생 살인 네. 사건인데 거기도 범인 용의자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네, 자살하는. 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이 사건처럼 끝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였는가가 규명되지 않은 채 네. 그냥 문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심지어 그 피의자는 여기 살지도 않고 그냥 어릴 때 살다가 나간 사람들이고 근데 그분이 보양탕 집은 거기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서? 강진이에요. 그 마을과 좀 거리가 있다. 아, 강진은 거기 전체 그 마을이 강진의 매물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강진 안에 이렇게 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떨어져 있죠. 한참 떨어져 있고 이게 마을로 되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어떤 연결 통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 실제로 가보니까 네. 제가 옛날에 강진에 한번 갔던 것 같고 장흥도 가고 했는데 거기가 제일 남쪽이잖아요. 강진은 바다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강진 옆에가 장흥이고 네. 강진 위에가 나주고 그렇죠. 그래서 강진이 의외로 상당히 산이 좀 깊죠. 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외로 그 남쪽에 산이 좀 깊은 동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골 분들은 자기 마을 단위로 구역 개념을 하니까 네, 그렇죠. 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마을 이야기들이 거론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렇죠. 딱 그 마을회관 뒤에 있는 산인데 그 할머니들은 좀 황당하죠. 그리고 그 피의자가 네. 여자랑 둘이 자주 왔었다고 그런 말을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여자 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사람이 여성 관계가 뭐 여러 명이 있었다. 네, 여자도 좀 복잡했다. 복잡했다. 네. 근데 이 마을 분들이랑은 직접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여자랑 단둘이 왔었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여고생인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여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마을에 여자랑 단둘이 자주 왔었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또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미드에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많았어요. 네. 스페인 그 인비저블 가디안이라는 데 보면 여성을 죽여서 옷을 다 벗기고 여고생들을 여고생의 그 이 죽은 손동작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래 만들어 놓고 여성의 그 여고생의 네. 몸에 털을 다 깎고 그리고 거기에 지부에는 이렇게 빵 같은 과자를 딱 올려놔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영화 그 숲속에서라는 영화를 봐도 거기서 또 죽어나가는 여고생에 네.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이상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머리를 깎겠다. 그런 어떤 그 해외 그 미스테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거나 좀 미스테리한 부분에 왜 죽인 사람의 머리를 깎였을까? 그 머리를 깎겠죠? 깎였죠. 근데 이게 또 의문이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보도될 때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속보로 나왔을 때 그 기사인데 그 기사를 보면은 보통 그 기사가 정확한 게 많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은 가공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YTN 기사인데요.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정상 부근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수풀 같은 걸로 대충 덮여져 있었는데 여자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지가 않았다고 처음에 보도가 됐어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머리 얘기는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기사부터는요 이 시신이 다 부패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되고 뭐 부모가 이 시신이 부패돼서 우리 애인지 못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부터는 좀 수사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초 보도된 거랑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언론 보도랑은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산에 가보시면요, 제가 이 산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게 현지에서 거기 살지 않으시면은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왜요? 뒤에 길이 너무 많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길이 많아서? 네. 산은 뭐 시골 근데 산이라 해봤자 뭐 한 5, 600m 할 건데 높이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돼요? 그게 그냥 바로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한참 걸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산 밑에 가게 되고 그 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을 회관에서도 좀 뒤라 할머니들은 이제 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매봉산이라 그러는 예, 뒤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뭐 쉽게 입구를 찾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입구를 찾을 수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산이 좀 험해요. 산길이 그리고 산길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도로 같이 산길이 우리가 나잖아요. 산에 가면 산책로라든지 그런 게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야산인 거죠. 그리고 그 부모의 묘소를 마을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피의자가 그 70kg 되는 여고생을 이 마을서부터 어떻게 그걸 갖고 올라갔을까. 좀 그런 의문점이 있죠. 자, 지금 발견된 게 네. 피해자가 이렇게 16일 날 나갔는데 24일 날 발견이 돼서요. 네. 8일인데 네. 8일이면 뭐 이렇게 요즘 여름철에 시신이 뭐 비도 오고 이러면 부패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부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8일이면. 그리고 산이라서 네. 온도가 그렇게 또 습도 네. 우겨져 있었다면 되지 않고. 예. 그래서 이 시신에 대한 부패 정도, 그다음에 처음에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보도부터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 머리카락이 잘라졌다 안 했습니까? 처음에 잘라졌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됐죠. 예. 아니 그 여고생이 실종될 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은 가족이나 다 알 건데 그걸 갖다가 잘라졌다 안 잘라졌다라고 말이 번복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고 예. 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경찰에서 이걸 수사를 했잖아요. 예. 강진 경찰서.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예. 사건을 좀 축소해서 빨리 좀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약간 부패했다는 시신으로는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네. 뭐 교살인지 무슨 뭐 보통 저런 경우에는 목을 졸라서 사망케 하는 게 교살이 제일 많을 건데 네. 교살인지 그다음 뭘 때려서 이렇게 구타에 의해서 죽게 했는지 사망 원인도 안 나오고 네. 그다음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거기서 죽였는지 딴 데서 죽이고 갖고 이동을 갔는지. 시켰는지 네. 그다음에 옷은 다 태웠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다 벗겨 차에 있다가 네. 그러면 죽여가지고 옷을 벗겨서 가지고 내려와서 태운 건지 애초에 밑에서 죽여서 옷을 태우고 시신을 갖다 놓은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여고생이 몸무게가 한 70kg 나갔다며요. 네. 70kg면 그는 자발적으로 지발로 걸어가기 전에는 산꼭대기에 한 명이 가려가기는 어렵고 두 명이 있어도 70kg를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은 70kg 몸무게 되는 사람을 네. 두 사람이도 산 500m 정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건데 그럼 여고생이 살아서 제 발로 올라갔다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자면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데려갔다 하면 그걸 갖다가 따라 올라간 여고생이 안 그래도 친구한테 그걸 가면서 문자를 했다면 내가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네가 좀 알려라. 네. 납치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산 꼭대기를 지발로 500m쯤을 가려면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될 건데 그렇게 그래서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시신 상태로 옮겼을 거라는 추측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산까지는 어떻게든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도대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번기니까 뭐 네. 농촌 일손이 모자라니까 뭐 산에 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하지요. 이상하니까 친구한테도 뭔가 얘기를 했죠. 자기 아버지 묘 옆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피의자 아버지 묘소, 예. 부모의 묘소가 있는 데죠. 그 묘 바로 그래서- 옆인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 묘에 벌초하러 가자는데, 아니 벌초를 갖다가 여동생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저거 아버지 묘를 멀쩡한 놈이 벌초를 합니까? 남의 여고생을?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튼 여고생과 일단 이 아버지 친구랑 문자 보내거나 뭐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여고생과 그 죽은 김 씨가 네.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원조 교제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련자가 피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 말고도 한 명이 네. 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조사를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죽은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CCTV가 예. 그 김씨만 나온 게 아니고 예. 그 저수지에도 뭐 간 상황이 있었잖아요. 차가 그 저수지 근처에 갔죠? 근처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요? 뭐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죠. 그래서 좀 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범위가 너무 좁고 예. 그리고 너무 빨리 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예. 여성의 시신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부패라는 이유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 머리카락 자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좀 급하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바리깡으로 발광도 이렇게 나왔죠. 네. 깎았고 머리를, 그 머리는 깎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바리깡에 네. 그 여고생의 DNA가 나죠. 검출이 됐다며.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 있었고 바리깡으로 검토가 됐으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이상한 게요. 그 여고생을 살아난 상태로서 머리를 자르지는 못했을 건데 죽여놓고 머리를 자른다 하면 이거는 이상하죠. 그야말로 진짜 사이코패스거나, 안 그러면 이런 류의 연쇄살인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식, 예? 이 의식, 종교적인 것 비슷한 의식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한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드라마처럼 의식을 치르는, 의식, 보통 이런 데서 사람을 죽여놓고 의식을 일정하게 갖추는 사람은요,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사람은 남을 어쩌다가 죽였다 하면, 성폭행을 하려다가 반항을 해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 하면 그때부터 당황을 해서 바리깡으로 머리 자른다, 그런 생각도 못하고 시신유기에 급급하고 그러죠. 근데 이걸 보면 옷을 태우고 그 다음에 빨가벗겨 놓고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죽였다면 강진 근처에 바다도 많고 저수지도 많아서 돌을 달아서 그런 데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걸 얼마든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강진이라는 데가 유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죠. 그런데 거기서 산에 500m 위에 산속에 묻은 것도 아니고 산속에 그냥 빨가벗겨서 놔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란 거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차를 세차를 했다. 또 뭡니까? 저기 옷을 다 태웠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꼼꼼한데 산에다가 시신을 던져놨다는 건 굉장히 꼼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범인이 한 명이냐, 아니면 이런 류의 계속적인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네. 가끔씩 따로 살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성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헤어지고 하는 그룹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수사 종결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갔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범인이 맞아. 그렇지만 법적으로 직접 증거로서 네가 죽였다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나 네. 차에 타는 사진이나 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할 때, 재판을 갔을 때 범인으로 확정하기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쯤에서 끝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고생, 과연 이 여고생만 있느냐. 뭐, 마을에는 흉흉하게 예. 여러 명 실종됐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점들이 경찰에서 좀 미온적으로 예. 대처를 한 것이고, 예.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 이 경찰에서 예. 현장을 그냥 둘러보고, 예. 어차피 뭐, 유류품에서 탄 흔적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더 예. 이상 뭐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 뭐, 특별한 뭐 증거나 예. 증거를 더 찾는다거나 혹은 예. 뭐 정황을 더 확보한다거나 예. 이런 거 없이 수사를 이제 종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의문이고 또 애초에 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이 됐으면 예. 사실은 피의자 전환을 빨리 해서 예.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용의자라고 하다가 예. 그 사람이 자살한 뒤에야 예. 아 이제 피의자다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이제 계획 살인인데 그냥 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뭐 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 예. 언론 보도에서 발표하면 갑자기 피의자가 생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피의자는 사망했으니까 뭐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는 수사권 종결로 가는 예.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경찰에서 일부러 이제 좀 수사를 안 하는 것이고 또 감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설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치면 강진 여고생 이렇게 실종을 때리면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라는 게 떠올라요. 네.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드나 불드에 보면 반드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유사한 사건이 십몇 년 전에 몇 건이 있었다라는 게 딱 비슷하게 나와요. 나오죠. 네. 이게 살인의 고정적인 패턴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살인범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가 네. 오랜 세월이 생긴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하래요. 근데 거기 보면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2000년 6월에 네. 2001년 6월에 광진에서 이 김성주라는 이렇게 초등학생 네. 둘 다 여자예요.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에 이 김하은이라는 이 여자 초등학생이 두 명이 지금 실종이 됐어요. 누가 차에 태워서 데려가는 것들을 목격도 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미제로 미제고 나왔군요. 네. 경찰이 용의자 한 명을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렸지만은 네.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 배를 이렇게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용의자를 이렇게 확정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마무리 지연되는 과거에 이런 실종 사건이나 살인 사건하고 연결되면 이것이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일이 좀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단 예. 이게 굉장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 강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마을이 있는 게 예, 아니고요. 그 집들이 다 한 100m 이상 거리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시골 마을에 네. 뭐 보면 요즘 뭐 가구들이 줄어들어가 더 없죠. 띄엄띄엄 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이제 뭐 지방 내려가시면 아시겠지만 예. 청년 나이가 60세잖아요. 예. 가장 젊은 청년 위원이 60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외지 사람이 와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예. 어떤 이게 수사가 적극적으로 되거나 이렇게는 좀 어렵고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경찰이 지역 경찰은 또 지역이랑 유착이 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숨길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쇄 살인 사건의 이 범인들이 저지르는 것이 시신을 알몸으로 놔두고 예? 이렇게 묶거나 네. 투기하거나 뭐 유기하지 않고 뭐 습속이나 이런 지상의 알몸 상태로 놔놔요. 이건 전 세계적인 특징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신의 일부를 털이나 이런 부분을 머리나 지부의 털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왜 이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이 연쇄살인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경찰이 머리를 잘랐는가 안 잘랐는가를 감추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건이 이 사이코패스의 연쇄적인 살인 사건의 일환이라고 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그래서 분명히 이 머리를 갖다가 1cm만 남긴 채 다 삭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죽여놓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삭발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성도착증 사이코패스들이 네. 이 머리카락이 주요한 성적인 걸 상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성적인 의미로 이렇게 여자를 죽이고
실제로 뭐 강간을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시신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이 사건 아무튼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바리깡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신의 옷을 뭐 불태웠다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를 어디서 먹였을까? 그런 보면 살인 직전에 아마 그 수면 유도제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은 범행에 필요한 이 물품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것이고 이 수면 유도제를 미리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건 한 번은 아닌 거죠. 어떤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 개 지금 뭐 지역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 이제 미제 사건 혹은 뭐 여고생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두고 경찰에서 좀 수사를 하는 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 경찰을 특히나 좀 이게 지역에 있는 뭐 유지라든지 아니면 뭐 권력층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보통 수면 유도제를 미개 갖고 납치를 해서 여성에 대해서 무슨 죽이거나 이렇게 뭐 시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전문적인 꾼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수면 유도제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여성들을 갖다가 성폭행하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이 바카스 같은 걸 좀 마시고는 반쯤 그걸 넣어놨다가 거기에다가 뚜껑을 지가 따는 척 하면서 먹으라고. 과거에 택시기사 하나가 온보현인가 뭐 있을 거예요. 자기 차에 타는 여성들한테 딱 준비해 놓은 수면 유도제를 넣은 이 바카스 같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청량 음료를 이렇게 따가지고 줘요. 그럼 여성이 그걸 딱 먹는 순간에 납치당해가지고 그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또 온몸을 사진을 찍어놓고 하는 그런 엽기적인 일들이 수십 명한테 벌였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어릴 때라 뭐 잘 모르겠는데 수면 옛날에 인신매매 많았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영화도 많았죠. 길거리에서 성합차에 지나가는 무슨 여고생이나 여대생들을 잡아 실어갖고 데려가서 이렇게 구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사창가에 팔고 그래서 그 여성이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신매매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이렇게 승합차에 여성을 태워가지고 갑자기 이제 모르는 남자들 사이에 탄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때인가 그런 걸 TV에서 본 장면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자와 이제 헌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남자들이 우리 스키장 가자. 우리 차 있으니까 스키장 가자 해서 스키장에 가려고 그 차를 탔는데 스키장에 간 게 아니라 어디 그 호남 쪽에 있는 그 지역에 데리고 와가지고 섬에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하루아침에 놀다가. 근데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포주를 만나고 포주한테 이제 돈을 빌리고 그럼 이제 빚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제 옷만 입고 잡혀왔으니까 이제 몸을 팔려면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빌려주가 이제 빚을 지어서 그렇게 하죠. 빌려주는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가 이걸 해야 된다. 난 하기 싫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빚을 져가지고 포주한테 빚을 져서 그 못 나오고 있다가 이 여자가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 포주가 이 여자한테 손해배상 같이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좀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 여자가 무슨 죄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건들이 뭐 도시에도 이럴 정도인데 지방에는 더 많지 않았을까요? 특히 이제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 많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인 광고를 자기 이름으로요.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고 광고를 갖다가 낸 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믿기로 해서 유사하게 이런 여고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한 전력이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3개월 전에도 김씨 식당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졌다. 경찰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랬지만 경찰은 이제 아니다. 추가적으로 사라진 애가 없다 했는데 자 2000년, 2001년이면 18년, 17년 전이에요. 이 사람 나이 몇 살이에요? 범인이? 50살 전후죠. 그
그러면 이 사람이 17, 18 뽑아보세요. 그러면 31, 2살 때 그때 없어진 네. 강진의 초등생 2명이 없어졌어요. 아직 실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제가 봤을 때 연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면, 미국이나 만약 유럽이라면 강진에서 벌어진 이런 실종 사건부터, 여자들 실종 사건을 애부터 어른까지 다 찾아내어서 그 사건과의 유사성 부분을 조사하면서 여죄를 갖다가 사람은 자살했다 하더라도 계속 추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희한한 거는 범인이 그의 부모 엄마가 찾아왔다고. 네. 아버지하고 잘 안다며요. 잘한다고 그랬죠. 아버지하고 잘 아는데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서 뒷문으로 도망갔다가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둘이가 있었는데 얘를 죽여서 시신으로 매달아 놨다, 자살한 것처럼. 예?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범인이 2명이라면, 아까 그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네, 있었다며. 한명 더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추측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여기서 네.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뭐 조사할 것도 없다, 범인이다 하고 끝내버리면, 실제로 진짜 딴 진짜 분이 범인은, 있다면 이 네. 사람은 이 용의자도 죽이고 여고생도 죽이면서도 자기는 빠져나가 버려서 완전히 범죄 선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빨리 종결을 해서 되느냐 하니 정말로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가서 느낀 거는 네. 경찰이 좀 너무 수사 의지가 없는 네.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이제 마을 입장에서는 이제 탐문이 쉽지 않은 것이, 자기들 마을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 그리고 이제 언론의 집중을 갑자기 받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좀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니 이 뭐 수사를 마을 받는 사람들이 거 그런 거는 아닌가. 우리가 2부에 이야기하겠지만 무슨 여자 교사 연쇄 폭행 네. 성폭행 사건에도 보면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마을에 주민들은 할 소리 다 하고 있어요. 마을 이름도 언론에 하나 거론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런 이기주의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이양 만나러 갈 때 휴대폰 껐다며. 네. 그리고 차에 데려갔다가 세차까지 다 하고 옷도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휴대폰을 켰다며. 그러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과연 성폭행 흔적이 있대요? 몸에서? 그것도 지금 없죠. 확인 안 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지는 자살을 하는 희한한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엄마가 찾아왔다 하면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망갈 만큼 가다가 막판에 자살하면 몰라도 저렇게 쉽게 죽어버려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 근처에서 사라지거나 실종된 여성이 얼마나 되느냐. 찾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걸 갖다가 경찰이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종결 짓는 부분에 경찰의 상층 조직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러더라. 그리고 죽은 사람이요, 악질이라는 소문도 있고 성적인 쾌락과 이렇게 스릴 등을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죽이는 방법이나 유기한 방법, 머리털을 깎는 방법, 시신 유기 장소 등에서 네.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덮고 뭐 걔가 범인이다, 이제 공소권 없음에서 문을 닫는 것이 옳으냐, 저는 아주 잘못됐을 수가 있고 진짜 오리지널 범인이 또 살아 있을 수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장님 말씀하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좀 저도 좀 뭐 찾으려고 해봤지만 실제로 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너무 네, 깊게 찾다가 본인도 또 찾을 수가 실종될 수 없더라고요. 있어요. 네. 뭐 그 근데 정도 하고 잘 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실이 정말 밝혀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